이 정성호 의원이 김용, 정진상, 이화영 이 세 사람을 구치소에서 만난 형식이 일반 면회 형식이 아니라 아까 뭐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른바 특별 면회였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성호 의원이 4선 아주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이 역시도 국회의원의 특혜를 누린 것 아닙니까? 라는 지적이 나왔었죠. 정성호 의원은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일부에서는 무슨 특별 면회를 해갖고 국회의원이 마치 특권을 또는 특혜를 받은 것처럼 말씀하는데 특별 면회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장소 변경 접견인데요. 그건 법무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네, 저렇게 일반인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보시면 김용 이분은 지금 구속된 이후에 127번 뭐 이런저런 면회가 있었는데 이런 특별 면회는 정성호 의원 만난 게 유일했다. 정진상 전 실장도 총 70회 이런저런 면회가 있었는데 이런 특별 면회 형식은 정성호 의원을 만난 게 유일했다. 정성호 의원은 일반인도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특혜를 받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자룡 변호사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저건 특혜가 맞죠. 왜냐하면 일반인이 신청해가지고 되는 경우가 없어요. 저건 사실상 그냥 일반인들은 없는 일반인이 신청하면은 특별면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 제가 한번 의뢰인이 자기 회사 측근이랑 이렇게 셋이 같이 접견을 오길 바래가지고 변호인 접견 아니라 특별 접견을 갔는데 제가 아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 타서 능력껏 타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고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는 게 편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공식적인 절차 통해 가지고 되는 절차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도 100몇 회씩 접견이 있는 동안에 정성호 의원 딱 한 명만 냈잖아요. 예. 이거는 사실 왜 되는지 왜 안 되는지를 공개하지도 않고 무슨 서류를 보완하라 이런 절차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의뢰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신청도 안 하는 절차거든요. 예. 그리고 한 명에 대해서 한 번 되는 것도 정말 흔치 않은 경우인데 세 명에 대해서 신청할 때마다 다 됐어요. 한 달 사이에. 이거는 사실 없는 경우입니다. 일반에서는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혀 현실에서 없는 경우를 지금 국회의원이니까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 특별 접견이라는 거 특별 면회가 없어졌습니다. 장소 변경 접견입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이런 특혜가 계속 발생하고 그거를 뭐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뭐 돈이 오고 간다 이런 내용이 옛날부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 가지고 일단 그 이름부터 바꾸자라고 해서 2002년도에 특별 면회를 장소 변경 접견이라고 명칭만 바꿔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 제도 개선은 안 되고 그냥 명칭만 바뀌어서 여태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마치 특별 면회랑 다른 어떤 장소 변경 접견이랑 다른 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게 특별 면회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정성호 의원이 수원구치소에서 만났다 이겁니다. 근데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보니까요. 구속된 이후에 지금까지 140차례 이런저런 면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이렇게 140번 중에 이 특별 면회가 4차례나 있었답니다. 4차례. 그 4차례 가운데 한 차례가 이제 정성호 의원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는 아니 4개월 동안 특별 면회를 4번이나 허가해 준 건 수원구치소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위해서 상당한 배려를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4개월 동안 특별 면회를 4번이나 있다는 거예요. 설주한 변호사님 이거 자주 있는 일입니까? 일반적으로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예. 뭐 구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뭐 흔하게 이루어지는 접근은 아닌데 근데 과거보다는 최근에는 조금 더 빈도는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별하게 이제 뭐 이렇게 가림막 없이 만나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든지 좀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좀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아무래도 이게 아까 구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어떤 요건이 딱 특정돼 있지는 않아요. 서류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구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재량의 어떤 재량 판단으로 이것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어느 정도 이거 위법의 소지가 없겠구나 생각이 들면 이제 구치소 측이나 교도소 측 아니면 법무부에서 이 부분 인정을 해주는 편이라서 진행을 하게끔 해주는 편이라서 그런 건데 이화영 부지사가 그러니까 전 의원이 이 부분을 어떻게 무슨 사유로 누구를 만나러 그러니까 장소 접견 변경을 그러니까 장접을 했는지 예. 이 부분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뭐 그때도 당연히 교도관이 참여를 해서 아마 그 수기로 아마 기록이 남아 있을 거라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법의 소지가 있다면 당연히 이 부분 뭐 수사가 되든 뭐 위법한 소지에 따라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예. 좀 사회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패널분들 말씀드리면서 갑자기 이 생각이 났어요. 일전에 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정진상 전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뭐 그런 얘기했다 그러죠. 검찰 뭐 출석 뭐 전인가요? 그때 휴대전화 버려라. 뭐 증거인멸을 지시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고 김용 전 본부장은 유동규 씨한테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검찰 조사 받기 전에 쓰레기라도 먹고 병원 가서 입원해 있어라. 검찰 나가서 얘기하지 마. 해서 이른바 회유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김용, 정진상. 근데 이제 이 두 분이 김용, 정진상을 이제 유동규를 회유한 사람이 지금은 정성호 의원은 어쨌든 구치소에서 만나게 된 건데 상황은 다른데 구자룡보다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거는 전형적인 회유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 이상 입단속을 어떻게 시킵니까? 이게 말을 맞추는 게 증거인멸의 우려로서 평가될 만한 내용인데 그만큼 다급했지 않나. 왜냐하면 사건이 흘러갈 때 이재명 대표 본인께서도 측근이라고 꼽았던 김용, 정진상 입에서 뭔가 다른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사실 끝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계의 좌장으로서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 근데 수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럴 만한 상황이기도 했어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소환돼서 들어오고 이제 핵폭탄 같은 발언들이 실제로 또 그 이후에 조사 과정에 터졌고 그러니까 입단속을 시키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갈 수밖에 없었다. 예. 그리고 또 그 특별 접견에서 뒤에 그 교도관이 앉아가지고 수기로 적는데 속기사처럼 모든 걸 다 적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듣기에 그냥 사건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핵심되는 내용을 적기 때문에 핵심만? 그래서 제가 했던 사건에서도 그거를 조회해가지고 수사기로 들어왔던 사건이 있는데 맥락이 그게 아니다라면서 물타기를 엄청 하더라고요. 어허, 그러니까 예. 이거는 사실 그걸 감수하고서 이런 식으로 디펜스 할 것까지도 아마 예상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이 접견 논란 관련해서 정성호 의원, 김용, 정진상 이분들은 어쨌든 회유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